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마치 한국 사회를 그대로 표현한 광고 카피인데요. 저 광고가 나온 지 15년쯤 지났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스피드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지고 거기에 편리함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죠. 이런 한국 사회의 속도는 전 세계 어디와도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과는 갈수록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아무로 나미에라는 일본 가수 알고 계시나요? 19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사회 현상을 불러왔던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도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던 거물이었고요.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 압구정 패션 리더들도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죠. 대표적으로 김희선, 백지영, 송혜교 등이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소위 갸루 패션을 만들어낸 원조가 아무로 나미에입니다. 날씬하고 마른 몸에 검게 태닝한 피부, 눈을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 최대한 짧은 미니스커트, 그리고 한국에도 한참 유행을 만들었던 통곡 부츠까지 거기에 일반적인 일본 여성 아이돌 가수들처럼 과장된 애교나 귀여운 척을 전혀 안 하고 표현도 적극적이라 일본 10대 여성들의 교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아무로 나미의 이야기가 튀어나왔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일본 여성이 선택 안 하고 얼굴 하얀 아무로 나미에처럼 생겼었거든요. 떠올리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네요. 먼저 한국의 남자친구 따라 들어왔다가 스피드와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려서 일본 돌아가기 싫다고 버틴 일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모두 절차와 관행을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도 절차 싫어하고 편리한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가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난 별종이라고 불렸어요. 소위 튀는 아이 우리 엄마는 날 외국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죠.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그룹의 규칙을 깨고 폐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었죠. 여자애들끼리 관행, 학교의 관행, 그룹의 관행, 이런 걸 벗어나지 않을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속으로 무척 답답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이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사실 외모도 좀 특이한 편이었어요. 아무로 나미에랑 많이 닮았다는 소리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죠. 난 얼굴도 작고 일본 사람 치곤 다리도 길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더 닮았다고 그랬나 봐요. 내게 오키나와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난 도쿄에서 나고 자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고부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해도 마음을 트고 이야기하거나 오래 어울리기가 불편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대학에서 남자들과 미팅을 하거나 놀러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진지하게 해외 유학도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카페에서 음료수를 들고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그 바람에 음료수가 근처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쪽으로 조금 튀어버렸어요. 깜짝 놀라 일본어로 미안하다고 계속 머리를 숙였죠. 그 남자는 다행히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내게 안 다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죄송하다고 혹시 옷에 묻었으면 세탁비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는 괜찮다면서 하이힐 굽이 부러진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답니다. 다른 신발을 갑자기 어디서 사야 하나 싶었죠.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선가 슬리퍼를 가져와 내게 건네고 구두를 달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수선점이 있으니까 대신 맡겨주겠다고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 곤란할 거라면서 난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은 일본 남자들이랑 너무나 달랐거든요. 친구들도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답니다. 멋진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드라마처럼 도와주는 모습을 라이브로 봤으니 말이에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와서 구두를 직접 여기로 가져다 줄 거라고 그때 비용을 지불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난 너무 고마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틀 뒤에 도쿄에 가는데 만약 도쿄에 있으면 그때 차 한잔 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흔쾌히 연락처를 교환했답니다. 그가 떠난 후 친구들은 깍깍 소리를 내며 로맨틱하다고 난리였죠. 며칠 뒤 도쿄로 돌아가 난 그에게 연락했고 그와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시원하고 잘 통하는 느낌,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느끼던 답답함 같은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나서 조금 놀랐지만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문득 어째서 날 도와줬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간단했죠. 곤란해 보였으니까. 난 시크한 한마디에 홀딱 반해버렸고 그의 연인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맨션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한국말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문화적인 차이로 서로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동과 솔직한 표현에 항상 심장이 콩닥거리곤 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나 그는 사업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몇 달 후에 또 일본 들어올 예정이라 당분간 집에 돌아가 있는 게 어떠냐고 했죠. 난 그와 떨어지기 싫어서 한국에 같이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는 한국에 있으면 거의 나 혼자 있어야 할 거라며 반대했지만 고집을 부려 결국 그를 따라갔죠. 한국에 간 며칠은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그를 기다리느라 심심하고 낯설었지만 혼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한국 생활이 너무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어디든 필요한 게 있고 뭐든지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한국에선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답답하게 느끼던 것들도 없어 너무 좋았고요. 한 달쯤 지나자 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버렸답니다. 원래 내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요. 항상 점심은 그가 데리고 갔던 기사식당에 혼자 가서 먹었고 어느새 주인 아줌마는 내가 오면 계란 후라이 서비스를 줬답니다. 난 일본에 있을 때도 날계란 올려 먹는 걸 싫어했거든요. 기사식당 반찬들은 다양하고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어요. 어느새 매운 음식들도 익숙해졌고요. 나 혼자 서울 시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가 늦을 때는 맥주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 푹 빠졌답니다. 주문하면 항상 다음날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는 게 너무 즐거웠죠. 일본처럼 택배를 받을 때 번번이 기사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집에 이런저런 물건이 계속 쌓여서 그에게 혼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버렸어요. 비극의 시작이었죠. 일본은 한국처럼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속도도 느리니까 여자들에겐 관심받기거든요. 재미로 시작한 게 어느새 그가 들어와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게 되었죠. 그렇게 밤새 게임하다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으로 기사식당에 가서 밥 먹고 아무 때나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고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그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난 정말 돌아가기 싫었어요. 몇 달의 한국 생활이 너무 편리하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있을 테니 주말에 일본에서 여기로 와주면 안 되냐고 했다가 그를 진심으로 화나게 만들었답니다. 나한테 생긴 것만 아무로 나미에 같고 아무로 나미에 아빠랑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 뭐예요? 나도 억지를 부리면서 같이 화를 냈지만 한국의 직업도 연고도 없는 일본 여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도쿄에 돌아오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답답해 짜증스러웠답니다. 그러면서 그와 다툼도 잦아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요, 내가 문제였죠. 원래 일본에서 많은 게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잘 맞았는지 몰라요. 이번엔 누구 도움 없이 한국에 가서 직업을 찾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내 일본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같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을 재구성해봤는데요. 처음에 일본 여성들 특유의 기질이 없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었고 아무로 나미의 닮은 꼴이라 일본에서 만났던 여자들보다 더 기억에 남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의 스피드와 편리함 생활에 잘 적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애가 보시다시피 대책이 없었어요. 좀 살던 집 자식이라 그런지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가니까 이건 뭐 아무리 예뻐도 정남이가 안 떨어지겠냐고요. 한 3개월 있으니까 완전히 한국 폐인 아저씨. 사실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못 느끼거든요. 사람이란 건 적응의 동물이라 한동안은 더럽게 불편하고 또 아날로그 사고방식이 답답해 미치겠지만 또한 6개월 지나면 그러려니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일본에 몇 년씩 계속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의 차이 때문에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성격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한국 사회의 속도가 적응하기 벅차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 사회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또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무한 경쟁과 빠른 속도 쉴 틈 없이 변하는 한국 사회가 벅찬 사람들. 사람과의 거리가 부담스럽고 혼자 취미생활 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의 이런 기질.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일본 사회가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거침없는 성격이나 적극적인 사람,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타입,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면 일본 살면 화병나게 돼 있죠. 특히 정말로 힘든 건요. 저처럼 사업 때문에 일본 있다 한국 있다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아주 돌아버립니다. 일본 특유의 규칙에 얽매이고 관행에 치이고 돌려 말해서 답답하고 느려 터진 것. 간신히 좀 참을만해졌는데 또 한국 들어오면요. 일부터 새로 적응해야 되는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한 7, 8개월 지나면 다 바뀌어 있고 죄다 새로운 것 1년도 안 돼서 다 구식이고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몇 달 있다가 일본 들어가면요. 거기는 그대로예요. 좀 과장하면 내가 가 있는 동안 시간이 멈췄다가 내가 가니까 다시 움직이는 느낌. 그럼 또 답답해서 화병나는 걸 반복하고 그러다 다시 한국 들어가면 또 달라져 있지. 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져 있어요. 진짜로 미쳐요. 들어갈 때마다 한국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지. 결국 나중에 그게 진절이 나서 일본 쪽 사업 루트는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 중에도요. 기질이 한국에 맞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저 여성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편하고 빠르고 효율의 극치를 따지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진짜로 일본 가서 살기 힘들어져요. 저 여성분처럼 그걸 포기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나한테는 한국에서 일자리 찾고 계속 살 거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국으로 왔는지 어땠는지. 그 뒤로 연락해 본 적은 없으니까. 네, 오늘은 한국 사회의 엄청난 속도와 너무 편리한 인프라에 잘못 적응해버린 경험담을 풀어봤는데요. 익숙함이란 게 정말 무섭다고.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외국인이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잘못 젖어버리면 돌아가서도 정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할수록 저런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 절실하게 깨달았었죠. AI의 발달과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한국 사회는 편리함과 속도의 극한을 추구해 갈 텐데요.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와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히 해오던 것도 불편하다, 귀찮다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나태함에 젖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